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데, 자, 뭘 조사받는 겁니까? 일단 내일 아마 분당경찰서 나가는 거 알고 있는데 분당경찰서에서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걸려 있어요. 분당경찰서에.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피의자인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피고발인 사건도 있는데 어쨌든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 예정해서 내일 아마 김부선 씨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것들을 좀 조사받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내일 어쨌든 경찰의 피고발인으로는 처음 출석을 하는데 어떤 표정일지 굉장히 궁금하죠. 최근에 그 이 지사의 어떤 속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 지사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제가 작년을 되돌아봤을 때 보면은 정말 싸가지 없고 선을 넘은 지금의 분이 있고 워낙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해 와서 그런데 뭐 다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정말 잘하고 싶어요. 후회되죠 정말로. 자, 이 교수님. 예. 저렇게 그 경기지사라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수사를 받고 또 뭐 언론에서도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도정은 잘 꾸려갈 수 있을까요? 저도 경기도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만은 경기도정이 서울시보다 훨씬 복잡하고 광역적인 행정입니다. 지금 방금 이재명 지사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껴요. 네. 이재명 지사는 아마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같이 시장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어차피 이 사건도 정치적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안희정 지사도 그렇게 됐죠. 또 자기도 지금 매우 위태롭죠. 또 우스갯소리로 다음엔 또 박원순 시장 이런 얘기도 시중에는 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로만 가면 이재명 지사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정치적인 어떤 입김이 들어가서 만약에 자기가 흠집이 나게 되면 특히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공직선거법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무척 못 낮추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 변호사. 근데 이 지사의 요즘 반응을 보면요. 지금 좀 몸을 좀 낮추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발언하는 것들 중에 보면 경찰 수사가 정치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어떤 뭐 자기야말로 어떤 정치적인 함의, 어떤 포석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는 정치적이다라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 10년 동안도 안 받았는데 왜 현 정부 와서 이러지? 그러니까 현 정부의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들 중에 이재명 지사한테도 굉장히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비토그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뭐 민주당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에서 이 현 정부에서 뭔가 또 보이지 않는 손에 나를 올가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김호준 뉴스공장 나와서 한 얘기들 보면 후회되죠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난 경선 때 네. 그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한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자꾸 내가 보고 문재인 대통령 뒤에다 칼 꽂을 사람이라 그러는데 나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런 반감을 좀 없애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상반되는 메시지인 거죠. 상반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근데 아마 제 느낌에는 가면 갈수록 첫 번째 메시지보다는 후자의 메시지가 더 강해질 거예요. 후자를 하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 대한 또 구애라고 그럴까? 그쪽에? 최소한 나에 대한 어떤 이 비토나 반감을 좀 상쇄시켜달라는 아마 그런 메시지가 저는 강해질 거로 보고, 왜냐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요, 누구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콘크리트 지지율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까지 그 핵심 지지층들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 지지 아니더라도 이 반감을 상쇄시키지 않고서는 이재명 지사가 다음 대선 경선 이길 수 있을까요? 대선 경선 떠나서 그러면 대선 포기하고 경기도지사 재선하자고 합시다. 그거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애가 좀 갈수록 강해질 것 같아요. 자, 김 변호사. 그런데 그 해경구공 씨라는 닉네임을 쓴 어떤 그 네티즌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마구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지금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게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김혜경 씨가 아니냐라고 해서 엊그제 경찰에 출석했다가 비공개 소환했는데 왜 언론에 공개했냐 이러면서 1차 조사 마치고 그냥 다시 집으로 귀가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경찰 조사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경찰 수사 받다가 그냥 보내주는 거 이거 뭐 특혜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 이제 왜냐면 이제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이기 때문에 참고인 내가 오늘 못 나간다고 강제로 인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피의자 자꾸 안 하면 뭐 나중에 뭐 강제 뭐 체포영장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런데 참고이니까 일단 그게 없는 거고. 근데 저는 김혜경 씨의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글쎄요, 이건 뭐 김혜경 씨 측 입장에서는 뭐 경찰에 흘렸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 나를 이제 참고인으로 저 비공개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왜 이걸 어기냐 뭐 이런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일부러 저 이 모 기자한테 야 오늘 저 김혜경 나오니까 와서 찍어 흘렸는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네.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저 경찰 출입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남부경찰서 저 청 앞에 모든 언론사 기자들 뻗치게 하고 있지 않겠어요? 다 오늘오나 눈을 내일오나? 켜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불을 켜고 정보가 안 새까? 자, 그러면 오늘 김혜경 씨가 안 왔단 말이에요, 저번에가. 언젠가 한번 옵니다. 남부경찰서 출입하는 기자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뭐, 거기 있지 않겠어요? 지켜야죠. 그래서 지키가 언제 한 번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어질 건데 그냥 그날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이동현.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수사 결과는 이제 수사를 잘 해보고 어떤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할 텐데, 네. 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날 텐데,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그 수사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수사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제 그동안에 뭐 김부선 여배 스캔들 의혹하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쭉 나왔지만 네. 그걸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아마 12월 13일만 지나가면 좋겠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확 변한 게 언제냐면은 경찰에서 갑자기 그 압수수색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구명운동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만 전해철 의원한테 전화해서 해경궁 김씨 그 사건 고소 취하해달라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반성문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회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하고 했죠. 그런데 이 수사를 경찰이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진짜 이 친구들이 뭘 하려는 거지?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 대변인이 4가지를 들어서 경찰 수사가 굉장히 과하고 무리다. 편향적이다. 예. 참고인한테 말하자면 이 지사에 대한 뭐 불리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부인 김혜경 씨도 한번 참고인 조사를 한번 받든지 아니면 뭐 서면 조사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특히 전해철 의원이 고소까지 취하했는데 굳이 소환 조사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 내용이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공개까지 나간 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검찰의 수사라는 게 경찰의 수사라는 게 나한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 특히 어제도 우리 대법원 행정차장이 직권남용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근데 지금 형님 강제 입원 정권 그게 지금 직권남용 혐의가 거기가 막 포함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서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몇 가지 그런 신호가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 북한에 사실 평양에 갈 때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박 시장은 과역단체 협의회장이니까 갔고 최 지사는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갔는데 접경지역으로 따지면 경기도가 사실 더 넓을 수도 근데 있는데. 자기는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네. 정치적인 상황, 수사 상황으로 볼 때 이사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든 12월 13일까지는 견뎌야 된다. 12월 13일에 만약에 그때까지 기소가 안 된다면은 다른 혐의가 선거법 위반 이후에도 기소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12월 13일이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네. 다른 직권남용 같은 거는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자, 김 변호사. 그런데 내일 경찰에 출석을 하는데 지지자들 대략 한 500여 명 이상이 경찰서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해놨다고 그래요. 이런 게 경찰 조사 받는 이재명 지사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글쎄,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고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그러나요? 손가혁이라고 네. 하죠. 이 지사 어떤 지지 그룹이고 사실은 지난번 경기도지사 경선 때도 예상외로 전해철 의원한테 크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도 나름대로 굉장히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긴 한데 그 지지자들이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게 결국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일까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얘들 메시지를 차려 야 이건 탄압이야. 왜 예전 보수 정부도 안 하는 거 지금 와서 이 정부에서 이러는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면 속된 말로 현 정부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지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막 시위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네. 최근 메시지를 보면 뭐 지난번 그 경선 때 좀 후회되죠. 아까 이도영 의원 말씀하신 걸 반성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온 걸로 봐서 어쩌면 현 정부 집권 세력이라든지 핵심 지지층하고 좀 각을 세우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경찰 앞에서 시위를 한다? 그게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될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저번에 드루킹 때 김경수 씨가 지지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아, 그때도 지지자들이 네, 나왔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아마 그냥 탄압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지지자들도. 그냥 봐주세요. 뭐 정도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건드다 보니 절탈하고 모든 국민들은 대강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까 대강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문제에서부터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사이판 관광객들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